자, 그럼 이제 우리 3교시는요, 115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오면, 자, 10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은 기초서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기초서는 2차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슬림하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는 엄밀히 말하면 1,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2, 그 다음에 이제 3, 그 다음에 4 이렇게 원래는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게 실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1은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3라고 하는 것은 토지, 4라고 하는 것은 임목, 그 다음에 공장, 광업재단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확인 설명서 4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초서에 뭐 다 넣을 수도 있겠죠. 볼륨이 두꺼워져도. 그러나 굳이 제가 2, 3, 4를 넣지 않고 1만 넣어서 이렇게 책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확인 설명서 1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2, 3, 4로 갔을 때는 1에 있는 내용에서 빼고 하면 4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만 확실하게 되면 2, 3, 4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기초 수업이니까 요거 하나만큼만 확실하게 다져두자 하는 의도로 아무래도 또 책 볼륨도 있고 그래서 1만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초세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알아두시고, 요게 최근에 개정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1월달, 2월달에 강의할 때는 어떤 게 개정됐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2회 시험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확인 설명서는 오늘 지금 수업하는 1교시, 2교시, 3교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확률이 높은 곳이 여기입니다. 거의 뭐 10년에 한번 빠질까 말까인데 올해 32회 때 한번 빠졌습니다. 자, 11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확인 설명서 1 맨 위에 주거용 건축물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요것만 먼저 공부하자고요. 자, 아까 제가 2교시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고 해보세요.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의 뜻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위에서 10줄 가까이 내려와 보십시오. 자, 확인 설명서 1 밑으로 10줄 넘게 내려오면 로마 숫자 1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 그 현관펜 좀 쫙 칠해보세요. 자, 그래서 로마 숫자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위에서 뭐 줄수로 따지게 되면 뭐 정확하게 한 12줄, 13줄 내려오면 있잖아요. 조그만한 글씨까지 다 세서 찾았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음 페이지 갔다 올게요. 다시 5번, 6번, 7번, 8번 써 있죠. 8번 밑에 로마 숫자 2가 보이죠. 그게 뭐예요? 자, 현관펜 칠하시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확인사항이 진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유는 밑에 봐봐요. 번호가 9번, 10번. 이해 가요? 넘겨봐요. 11번, 12번 번호 보이죠?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 12번은 9번부터 써 있어서 그렇지 번호를 다시 리솔팅하면 1, 2, 3, 4 4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잖아. 느낌이 팍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내느냐? 기본 확인사항이 1번부터 8번이었으니까 그 중에 한 놈을 끄집어와 갖고 세부에다 넣어 갖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 갖고 2.5점 하고 가라는 거야. 채점 해서. 그거밖에 낼 게 없잖아. 뭐 주관식이면 확인 설명서 아는 대로 그리고 가세요. 30점 하겠지만 그렇게 못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118페이지 12번 밑에 환경 조건 밑에 보니까 로마 숫자 3가 나오잖아요. 로마 숫자 3는 뭐예요? 그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근데 그거는 번호가 13번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에 못 외우겠어요. 1년 학원 다녀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기본과 세부 확인사항을 얼마나 자기 걸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가서 표출을 하느냐가 결국 합격 불합격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도 도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숫자 1이 무슨 확인사항이요? 그래, 기본 확인사항. 그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가 뭐라고요? 세부 확인사항. 그래요. 자,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숫자 3가 바로 뭐예요? 중개 보수.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 파트에서 1을 기준으로 강의한다면 여기가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9번 써놓을까요? 10번, 11번, 12번. 딱 매력이 보이잖아요. 정답이 5번이겠지 뭐. 그 다음 이거는 번호 해봐야 달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심히 8개를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 이제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보면 자, 동그라미 1번의 대상물에 표시해 가는 사항 맞아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나오는데 특히 건축물 부분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자, 용도, 구조, 방향. 자, 그 밑에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좀 칠하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칠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3, 4년 전에 신설됐단 말이에요. 그럼 꼭 이런 거를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 법률을 내년에 바뀐 걸 혼자 공부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걸 다 찾아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 바뀔 때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핸드폰에 앱을 깔아라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고요. 본인이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체킹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무슨 관계? 권리관계. 거기도 마찬가지야. 등기부 기재상 민간임대 등록 여부 밑에 보면 자, 요거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칠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의 임대 3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임대 3법 시행 이후에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임대 3법에 임대 1법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 2법 증액 제한 5%, 임대 3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이 세 가지가 문재인 정부의 임대 3법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나오는 게 계약갱신 요구권이고요. 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2년간 처음에 계약을 했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전에 저 더 살고 싶어요 집주인님이라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2년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돈 올려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럴 때 집주인은 5%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가를 밀어 올리는 것을 막아서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 만든 임대 3법의 내용이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물론 거기도 악용 사례가 있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제가 들어갈 거예요 하고 쫓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얘기는 또 편법이 양산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그런 거 행사하는 여부도 체킹해놔라 그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3번에 토지 이용 공법상 이용 제한. 자, 제가 오늘 동그라미 4번을 가지고 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자, 무슨 조건이에요? 입지 조건.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입지 조건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딱 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있죠. 대중교통 있어요? 예. 그래서 주차장은요? 있죠.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거 있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아까 힌트 줬잖아요. 1차는 법정지상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해도 암기도 하고 문제도 풀려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2차 과목인 중개사법은 이해도 있지만 암기가 더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민법으로 따지면 제가 민법 강사예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해 가요? 용태, 사건, 사실행위 아이씨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지금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뭐야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애워야 돼. 책을 읽어도 3시간을 읽어도 2장밖에 안 나가. 그쵸? 근데 임선정 수업은 야 도로가 뭐야? 대중교통이 뭐야?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도로가 뭐냐고 도로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 지금? 자 도로 대중교통을 뭐를 이해를 하냐고 외우면 된다고. 근데 민법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용태, 사건, 사실행위 뭔 소리냐? 하나도 몰라. 용태가 뭐야? 내 친구 이름이 용태인데 나 미치겠네. 이거 뭔 소리라는 거야요?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고 문제를 풀어내려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이놈의 거는 이해할 건 없지. 외우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과목은 2차는 그래서 1차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려. 그래서 내가 초반에는 좀 양보해. 대신에 이제 심화 수업부터는 이제 프레셔를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세부사항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 기다려요.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밑에 관리에 관한 사항. 자, 6번에 무슨 시설? 비선호. 거래예정금에 취득조세 이런 것들 적으면 돼요. 근데 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부 확인 사항이 9번, 10번, 11번, 12번 4개니까 그중에 한 놈을 껴넣는다 그랬죠. 그 껴넣으니까 봐봐. 9번이 무슨 관계예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죠. 오늘 저 아까 분명히 이런 수업했잖아. 공부상에 확인돼 있고 현장 조사가 있죠.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유치권, 점유권, 재석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무슨 조사? 현장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을 설명을 드렸어요. 열심히 공부해 갖고 오시라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공시되는 권리예요, 공시되지 않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거기다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이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여기다 적어야 된다니까. 안 적었을 때 아까 사무실 폭파됐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무에. 물론 강남역 사거리에 분묘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꼭 강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도 얼마든지 중개업 하신 분이 수두룩한데요. 그리고 밑에 10번에 보니까 무슨 시설? 내외부.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만 좀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제가 올해 작업 중인 게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자, 내외부 시설을 읽어보면 수도가 뭐예요? 물어볼 사람 없을걸요? 전기가 뭐예요? 가스가 뭐예요? 물어볼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옆에 자, 소방, 난방, 연료는 뺄게요. 승강기, 그 다음에 배수 등 같은 게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자, 이거 봐봐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서 이게 왜 1차와 2차는 이게 시험 공부하는 성격이 다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생각해 봅시다. 2차 과목은 말이에요. 확실히 1차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사실 못 알아먹어도 2차는 그냥 애워도 있잖아요. 60점은 넘어간다. 근데 민법은 아끌자 법률 사실 뭐 법률 행규 이라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과목은. 근데 이런 과목은 봐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제가 동그라미 딱 쳐볼게. 자, 이 동그라미 식이 뭐예요? 첫 바퀴를 발을 잘 디뎌요. 나중에 시행착오에 겪으면 이제 오래 늦어. 나는 여러분 다 붙었으면 좋겠어. 자, 수도, 전기, 가스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이해할 게 아니지 지금. 시험에 나오겠지. 어떤 식으로 내냐면 보고 얘기해요. 수도, 전기, 가스는 보세요. 내가 문제 낼게.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 확인 사항이죠. 수도, 전기, 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것도 아니야? 기본적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수도, 전기, 가스 정도는 없어도 살 수 있지. 응? 그리고 문제를 내면요. 이제 자꾸 자기 살아온 경험으로 갖다가 밀어붙이는 거야. 그렇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 지금 봐. 그냥 그대로 내가 적어갖고 필기하는 순간 벌써 뜨끔하지.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과목이야. 2차. 이해할 거 얘기해봐. 뭐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봐. 대중교통 이해 안 되면 내가 얘기해줄게. 요 앞에 버스, 택시, 모범 택시 얘기해줄게. 뭐 필요하면 얘기해. 그래서 적어줘. 택시 종류가 뭐가 있다. 기본 요금이 얼마. 그거 적어달라면 적어줄게.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적어줄게.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저한테 와서 들으려고 강남 에듀일에 이렇게 힘들게 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어. 이건 결국은 애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김민석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에듀윌에서 1년에 내는 책이 12권이더라고요. 엄청 많죠. 뭐 거의 한 달에 한 권씩 내는데 제가 올해 이제 그 2권을 더 낼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심화 수업 때 교재로 안 내고 필기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필기노트를 해보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게 이제 거기 중간에 여백을 비워갖고 막 써야 돼요, 직접. 말 그대로 필기할 때 여백을 주는 노트니까. 근데 이걸 쓰는데 이제 막 힘들어하시고 안 보이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이제 필기 안 하고 그냥 여기 내용을 애초부터 필기를 해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강의 노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하면 또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별도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좀 암기를 좀 많이 시켜드리고 싶어서 사실 뭐 제가 그림 그려서 암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만들고 싶었던 책이 암기법 책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고시 쪽에서 암기를 하는 책을 만들어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그림이 애니메이션 작업이 거의 한 90% 정도 거의 작업이 진행돼서 올해는 이렇게 공법 체계도처럼 옆으로 넘겨가지고 해당 파트에 암기해야 되는 걸 그림을 다 넣어갖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책을. 네, 기대하세요. 예, 아마 획기적인 아마 책이 나올 겁니다. 이런 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만드냐면은 여러분은 가장 못하는 건 뭔 줄 알아? 암기라고 난 생각해. 왜?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중에. 그 대신 시험에는 수도, 전기, 가스가 기본이죠라고 할 때 야, 기본은 이놈아, 세부지 이놈아.
하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인데 결국은 애워서 가느냐 못하냐.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이거 애우라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맨날 하는 게 뭐겠어. 도대주판우교 도대주판우교 수정가소 난승배 수정가소 난승배 해갖고 문제 바로 풀면 풀리지. 다음 주에는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 재밌고 이해가 가는데 점수가 맨날 47.5예요. 제가 2차를 할까요? 맨날 와서 죽는 소리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못 해준 거야 내가. 그럼 봐. 이해를 못 시켰어. 강의를 안 했어. 책이 없어. 뭐가 없어. 본인이 도서실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뭐야. 머릿속에 넣는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연령층이 여기 다 뭐 20대면은요. 알아서 해 그들은. 근데 여러분 여기 60 넘으셔갖고 저도 마찬가지다. 옛날에 비해서 이 암기력이 많이 쇠퇴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전화번호 안 외워져.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해온 게 뭐하냐고. 해오면 들어가면 봐봐. 민법 들어가면 개론이 나가고 공법 들어가면 세법이 나가고 중개사법 오늘 도대주판의교 하며 어저께 배운 민법 앞글자가 날아가고 예능은 얘가 나가고 이게 총량은 한정인데 얘가 들어오면 얘가 나가니 이거 도대체 환장을 노리지. 얘가 들어오면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 나가. 그걸 몇 년을 반복해도 그냥 미치는 거야. 근데 법은 계속 개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가장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임선정 강의의 메리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앞글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암기법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고 중1 때부터 혼자만의 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논리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담 하나 하고 해도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이틀 전인가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뇌생남. 예? 이거 뭐 퀴즈 프로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프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프로에 이제 그 MC 전현무가 뭐 이런저런 하면서 영국에 암기를 정말 잘하시는 게 옛날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유튜브 돌려보다가 그냥 보게 된 건데 영국에 진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을 모신 거야. 뭐 세계 암기 대회에서 1등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갖고 뭐를 하냐면 진짜로요. 한번 이따 유튜브 찾아봐요. 뇌생남하고 암기 그러고 쳐봐요. 근데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트럼프 있죠. 트럼프 포커 할 때 하는 거. 그 카드가 52장인데 뭐 이 정도는 사실 그분한테는 껌이지. 뭐냐면 52장을 줘요. 그분한테. 그럼 그분이 한 장씩 외워. 하트 3, 크로바 7, 스페이드 5 외워. 1초에 하나씩. 그럼 52개 다 외워야 안 외워요? 외웠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제 MC 전현무가 그거 봐봐요. 유튜브에. TV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전현무가 이제 자 카드 50개 다 들고 있죠. 자 영국 그 암기 왕한테 외워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트 3 그럼 전현무가 봐요. 하트 3 맞네. 자 또 봐요. 스페이드 7 딱 봐요. 스페이드 7 맞네. 해. 그럼 뭐 한 10개까지 어떻게 하겠지. 근데 그 52장의 순서대로 다 외워.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거 내기 많이 했거든요. 1번부터 100번까지 써놓고 1초당 하나씩 외워서 100개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저 혼자 먹고 여러분 다 먹어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여기다 100개 써놓고 100초 주는 거야. 100초 주고 자 지워.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야 임선정 네 78번 뭐야? 저 바로 나와요.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 55번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은 55번에 있었던 지우개를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지. 1번에 샤프, 2번에 지우개, 3번에 책상, 4번에 볼펜, 5번에 뭐 영어책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건데 그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지 않아요. 그들은 더 똑같아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훈련이 되신 분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의 암기법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봐봐. 작년에도 선배들한테 많이 드렸던 게 이런 거야. 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런 거라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거 봐. 정상적으로 어떤 암기에 대한 공부는 안 해봤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도대, 주판, 의교 또는 여기서 순서를 좀 바꿔서 주판이잖아. 주판 이러니까 도대라는 애가 주판을 두들겼어.
갖고 공부를 잘했나 봐 학교에. 그래서 의대에 갔지 뭐야. 대학 교수님에 대해서 교육도 가르치지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스토리를 만들고 막 순서를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아니면 머리가 진짜 좋으면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냥 순서대로 외우거나 도로대전교통 도로 이러다 보면 책이 빵꾸 나잖아. 도로대전교통 막 이러고 있고. 근데 머리도 빵꾸가 나가니까 나가고 막 이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문제 딱 풀면 다 풀려. 딱 떴고 이제 한 달 있다 또 풀면 또 책 펴서 도로대전교통 도로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얘 나오면 얘 들어가.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진짜 머리가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제가 여러분 IQ를 200으로 만들어 볼게.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저도 제 머릿속에 99개의 그림이 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입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디 사시는지 또 제가 어디 사는지 여러분 모르잖아. 우리가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건 학원 건물밖에 없잖아. 여기 전부 다. 그쵸? 우리 학원의 입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임선정 아침에 차 끌고 왔으니까 운전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운전하는 길이 뭐예요 여기가? 도로. 이 앞에 지금 버스 다녀요 안 다녀요? 앞으로 봐봐. 수두로 다녀요. 그러니까 이 앞에 버스를 뭐라고 불러요? 요거대로 얘기하면 돼 그냥. 자, 버스를 뭐라 그래요? 대중교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저 지하 3층에다 2층에다 차 대고 왔거든요. 그럼 지하 2층에다 차를 댔다. 지하 2층이 뭐야? 주차장에다 차를 댔죠. 그리고 저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1층에 도착했겠죠.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니까 바로 요 앞에 약국이 보이네. 여러분들도 이제 타시겠죠. 오늘 저와 같이 타신 분도 있고. 약국이 무슨 시설이에요? 판매 시설이잖아. 물론 옆에 핸드폰 가게도 있고 커피숍도 있을 수 있고 편의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1층에 많잖아. 그런 게 다 판매 시설 아니에요? 여긴 약국으로 그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혀. 자, 그러면서 여기에 3층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성형외과가 있다 칠게요. 그럼 이 성형외과는 뭐예요? 뭐야 의료시설이지. 그리고 문이 딱 닫혀. 그럼 6번. 자, 이제 8층에 도착했지. 8층에는 뭐가 있어요? 응? 아니 여러분 일단 에듀윌 해. 교육시설은 내가 할게. 아이씨. 또 아는 게 하나 나와갖고 자. 일단 에듀윌 해. 그럼 내가 교육시설 쓰려고. 아이씨. 자, 8층에 뭐가 있어요? 그래 에듀윌이 있잖아. 그럼 에듀윌은 뭐야? 그렇지 교육시설이지. 그러니까 임선정 이렇게 와요. 여기 뭐 교육시설이지 무슨 뭐 사기꾼 양성소야? 자, 그럼 여기 됐잖아. 자, 난 다 지울 거야 이제. 난 내 머릿속에 벌써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자, 난 다 지울 거야. 자, 난 다 지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IQ는 지금 200이 된 거야.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입지 조건 6개 외워야 되죠. 자, 임선정 운전해서 오는 길. 요 앞에 버스. 저 지하 2층에 차 댔어요. 1층에 약국. 3층에 성형외과. 8층에 에듀윌. 자, 순서대로 읊어주시죠. 임선정 1번 운전하는 길. 도로. 요 앞에 대중교통. 지하 2층 주차장. 1층 판매시설. 3층 의료시설. 8층 교육시설.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1번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 도대가 주판을 두들겨. 주판. 의대에 갔어. 교육도 가르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완전 이게 52개가 돼도요 순서대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6개니까 앞글자로 통용이 되지만 20개가 되면요 아마 공부 포기할 사람도 수두룩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이 암기법 책을 지금 다 애니메이션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이걸 갖고 한번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싶어가지고 그냥 가장 여러분이 못하는 게 이거거든. 이런 수업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되게 특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또 이걸 강의하고 나면 글이 떠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며. 어디 가서 이걸 배울 수 있냐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암기 과목은 탁월했죠. 뭐 날아다닐 정도였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 전기, 가스 나오는데 입지 조건이라고 쓰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길 바라면서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기다리고 계십시오. 자, 뭐 12월까지만 오고 안 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자, 많이 도와드릴게요. 3월 달 정도에 나오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자, 강의 노트는 아마 2월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제 도움 많이 받아서 졸업하시고 신문에 나가서 돈 많이 버세요. 가장 중요한 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는 다르니까 공부는 제가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내부 시설도 이제 그린 거 같은 거 그려서 많이 진단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자 벽면 환경 나와 있고요. 로마 숫자 3가 중계보수 맞죠? 거기도 시험에 나온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중계보수는 딱 시험에 나오면 이거 당구장밖에 안 나와. 거기 당구장 하나 있을걸요? 그래요. 딱 그거야. 읽어볼게요. 자, 나머지 뭐 나올 게 뭐 있어? 중개보수, 실비, 개, 지급시기. 그 뭐 나올 게 뭐 있어 그게? 거기 딱 당구장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요율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다 이해할 수 있지. 맨 마지막 줄이 시험에 3-4번 물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된 거예요.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아까 초과보수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받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더 받는 것도 어떠한 명목으로 초과보수인가 아닌가 혼동할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가세를 신고한다는 거는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는 거야? 그래, 요 옆에 가까운데 여기 바로 옆에 역삼 세무서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해서 부가세 신고하면 저 깜빵 가나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할 걸요. 아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서 세금을 내겠다는데 무슨 초과보수로 깜빵 1년이야. 말이 안 맞잖아. 세금을 내겠다는데 왜 국가에서 깜빵에 넣어요? 안 넣어야 깜빵에 넣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자분께서 부가세 별도로 부과해서 세금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는 초과보수예요, 초과보수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출제하는 경우 있습니다. 한 3-4번 나온 것 같고요. 자, 밑에 아까 서명 민날인, 서명 또는 인 했던 거 기억나죠? 예, 그건 이미 얘기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2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20페이지. 자, 거기 보면 챕터 3장에 중개활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우리 교재를 만들어도요. 우리 같이 강의하는 중개사법 교수님이 4분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 만들 때 항상 여쭤봐요. 그래서 우리 그 32회 때 해설 강의하러 갔을 때 풀 서비스 할 때 우리 선생님들 다 물어봤어요. 요 지금 나오는 챕터 3의 중개활동이 시험에 안 나온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교재 만들 때 그냥 빼버리자. 한번 내가 제안을 했더니 뭐 교수님이 그들이 우리 에듀윌 교재만 없고 다른 교재에도 들어가면은 있으면은 좀 그렇지 않냐? 왜? 아, 수업을 듣는 사람이야 안 나온다는 거 알지만 수업을 안 듣고 그냥 교재를 사서 일반 서점에서 보는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에듀윌 교재 이게 없으면 되게 빈약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놔두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부분은 공부해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돼.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꽂고 가도 돼요. 여기는. 자, 안 나오니까. 대신에 그래도 너무 서운하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지 벌써 15년도 넘었어. 예를 들면 그 페이지 맨 밑에 아이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찾았나요? 그래서 그 아이다의 원리가 뭐냐면은 구매 고객의 심리적 발전 단계. 어떤 사람이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 AIDA가 영어로 이니셜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주목, 영어 보여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그거의 조합이 AIDA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무실 앞에 통유리 벽에 붙어 있을 수 있죠. 자, 3익 아파트 23억, 초급매 20억 떠 있죠. 이렇게 싸게 나왔어. attention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물어나 볼까? 아니 왜 이렇게 3억이나 싸게 나왔네? 물어나 볼까? 흥미 단계입니다. 그러자 아니 중개업자님 아니 뭐 이거 3억씩이나 이렇게 싸게 나온 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요. 거기 집주인이 이만저만해서 미국에 이민을 가시는데 안 팔고 가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파셔야 될 일이 생기셨대요. 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하게 급급매로 던지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뭐 시간 있으시면 제가 한번 집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봤더니 진짜 아무런 문제도 없어. 등기부 띄워봐도. 그러면 아니 이거 사야 되겠네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갖는 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거 남편하고 얘기해서 내일 아침에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오후에 집 좀 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잡아 놓겠습니다. 해놓고 다음날 남편하고 상의해서 와서 액션 들어갈 수 있죠. 계약서 쓸 수 있잖아요. 이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15년 전에 왔었어야지. 자, 때가 언젠데 이런 게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내용이고 이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 학개론 책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학개론만 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옆에다 쓰세요. 이영방 X. 자,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학교로는 안 나오니까 민법을 더 열심히 해라 그러는 거야. 알겠죠? 예. 또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영방 X라고 썼다고. 자, 알겠어요. 얘기하지 말란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말란 얘기도 가서 하더라니까. 내가 일부러 테스트를 해봐. 그럼 이제 전화가 온다고. 아, 강남이구나. 네, 금방 알겠. 네, 하지 말란 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옆에 그 판매 소구점 그런 거 참고하십시오. 안 나오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23페이지에 그 거래계약 체결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죄송하지만 또 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봐. 123페이지 맨 밑에 제한 능력자라는 거 있어.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무효 취소 배웠잖아. 그럼 취소해서 제한 능력자 배웠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다가 차고 사기 강박 배웠죠. 그래서 비진위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비통 착사강 해갖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결함 있는 의사 표시 배웠잖아요. 다 민법이라니까. 넘겨봐요. 그리고 넘기면은 넘기자마자 그 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공유, 합유, 총유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바로 소유권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민법인데. 자, 제가요 하나만 딱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저 강의 안 할 거예요. 거기 공유 찾아봐요. 공유. 표에서 공유 찾아봐요. 공유. 찾았습니까? 공유라는 제목 밑으로 5칸 내려와 보세요. 공유라는 표 제목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 내려오면 무슨 동의? 전월의 동의. 그 왼쪽에는 물건의 처분이죠. 공유와 물건의 처분을 조합을 하면 공유물의 처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유물의 처분은요.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예요. 그래. 그러면 전원의 동의 그거를 왜 민법을 당신 과목하고 연결을 자꾸 시키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강남에 이해 가요? 자, 아파트 하나 남겨줬을 수 있죠. 음마 아파트를 남겨주셨어요. 그 음마 아파트는 자 어머니 뺄게요. 아들이 삼형제야. 그럼 보통 큰아들 거예요. 둘째, 셋째도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이제 상속분이 있단 말이에요. n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근데 보통 이제 큰아들이 내 거라고 아버님 돌아가시때 내가 모셨으니까 내 거라 그러니까 이제 형제간에 칼부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떠올리지 마요. 그 인간 안 본 지 10년 됐다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음마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오면 장남의 의사만 확인하면 돼요. 둘째, 셋째 의사까지 확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원의 동인 거예요. 그래서 상속재산이 공유물이고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이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 배운 그게 바로 중개 실무로 발전돼서 이 파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장난 게 아니에요. 둘째, 셋째도 지분이 있는 거예요. 상속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입니다. 이런 게 바로 민법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자 초록색 3번 가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공인중개사 30회, 32회 요번에도 출제했습니다.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10% 예상합니다. 자, 옆으로 화살표 뽑고 적으세요. 자, 거기다가 화살표 뽑고 전자계약서라고 적으세요. 자, 전자계약서 적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전자계약서 적으신 분은 자, 이제 제가 이제부터 썰을 풀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그냥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오늘 여러분들 이 전자계약서가 뭔지 오늘 지하철 안에서 제가 숙제 하나 낼 테니까 이따 검색 한 번만 해보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실무와 이렇게 전자계약서를 쓰는 거에 대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실무로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자, A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B하고 관계해서 매매계약이 딱 체결이 되고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주신다고 한다라면 이 개공이로서 자, 전문 직업인으로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개공인은 매수인에게 오늘 아까 배웠던 대로요. 지금 이거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확인 설명서 1. 이거 아파트니까요.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확인 설명서 작성해 줘야 될까요? 안 해줘도 될까요?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확인 설명서는 A, B, C 세 사람이 등장하므로 세부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서식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관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공인은 A와 B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써요? 매매계약서. 그런 거를 우리가 거래계약서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 거래계약서도 A, B, C 세 사람이니까 세부 작성해서 한 분씩 준 다음에 몇 년간 보관해요? 5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잘 봐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정말 열심히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무슨 계약이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매매 계약이라 써 있죠. 그럼 매매가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열심히 강의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 거의 뭐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했던 거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 B가 지금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B가 임차인이라고 치자.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B는요 임차인이라면 자기 보증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서 뭐 받아? 확정일자 같은 것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사후에 벌어지는 활동들을 대충 제가 짚거려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 간소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알았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핸드폰에 네이버에 가서 진짜로요. 검색창에다가 직접 뭐라고 쓰냐면 전자 계약 해보세요. 우리 인강분들도 서하고 검색 버튼 한번 눌러봐요. 딱 누르게 되면 따다다다점.go.kr 뜬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뜬다고. 그러면 이제 검색하는 순간 자 홈페이지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뜨겠죠. 당연히. go.kr이니까 정부 국가기관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뜨게 되면 자 여기에 배너가 매매 여기에 배너가 임대차 대충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배너가 확인 설명 이런 거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쓰는 계약서는 이건 다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이에다 써갖고 도장받고 하고 보관하는 거 맞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국토부에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매매를 딱 클릭하죠. 그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떠요, 안 떠요? 계약서 뜨지? 여기다 작성해 그냥. 그거 작성하고 근데 선생님 아니 여기 종이계약서에는 A하고 B 매도인 매수인이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찍는데 여기다 어떻게 모니터에다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핸드폰 모니터에다 못 찍죠. 왜 더 좋지? A하고 B는 도장을 찍는 대신에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으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본인 인증 다 해봤죠. 3분 안에 뭐 넣어라 25, 3월 27 뭐 이런 거 너무 해봤잖아요. 본인 인증 거치면 돼. 핸드폰으로 인증 다 하게 되면 이제 본인 여부 확인돼요, 안 돼요? 아, 그러고서 우리 뭐 계좌 이체도 해보고 다 하잖아. 물건도 사고. 그거 인증하면 돼. 꼭 개공이도 인증하면 되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엔터 누르는 순간 국토부 서버에 어디에? 국토부 서버에 자, 이 계약서가 보관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면 그 서버에 보관되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종이 계약서를 5년, 3년 보관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나중에 매수인이 나는 집 산 적이 없다 그러면 잠깐 와보세요 하고 국토부에 들어가서 열면 여기 다 나오잖아. 저 안 샀어요. 저기 도장도 없잖아요. 여기 본인 인증 다 했잖아.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럼 이거 법원에 제시하세요. 그럼 법원 판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냐고. 그럼 이거 본인이 한 거 뭐 다 확인되는데 법원에서 이 국토부 사이트를 사기꾼 사이트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도 여기 딱 하게 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확인 설명서도 여기다 작성해서 본인 인증 다 하면 굳이 이렇게 3년 5년 보관할 필요 없이 얼마나 좋은 제도냐 이거야. 자 들어보세요.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 아파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 가서 해요? 강남구청 가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무슨 부예요? 자,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국토부하고 강남구청하고 누가 더 윗급이에요? 당연히 국토부가 윗급이지. 그러면 여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국토부에다 남겨놓은 거지. 그럼 국토부 관계자가 이거 A가 집 사고 판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럼 강남구청이 굳이 국토부에다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해도 되지. 강남구에다 신고하면 강남구에서 국토부를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다 가서 남겨놓으면 뭐하러 강남구청을 가?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또 하나 봐봐. 여기 여러분들 확정일자 얘기인데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요? 뭘 어디 가서 받아? 동사무소 가서 받지. 전입신고할 때. 그럼 동사무소하고 국토부하고 누가 더 윗급이야? 그러면 국토부에다 임대차 계약 작성해놨지. 근데 뭐하러 확정일자 뭐하러 받아? 국토부에서 다 인정해 주는데. 아 윗사람하고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제도냐 이거야. 이해 가요? 더더군다나 봐봐.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개업자분이 아까 개공이지만 자격증이 없이 하는 무자격자일 수도 있지. 그럼 무자격자면 여기다 본인 인증해서 이름 남겨놓을 것 같아? 나 잡아 드시라고? 나 한 적이 없다고. 여기 증거가 있는데 한 적이 없어?
여기 또 있고 또 있는데 그건 깜빡이 쳐넣어도 되지. 무자격자도 막을 수 있고. 얼마나 좋냐 이거야. 더더군다나 이걸 이용하면 매수인이 있죠. 여기는 매수인한테도 그 실제로 대출 받게 되면 금리도 은행에 의해서 깎아주겠대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바로 전자계약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탁상 공론으로만 수업을 듣게 되면 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나 처음 들었네 라고 하겠지만 작년 1년 동안 국토부에서 이 전자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한 1년 토탈 평균을 거래 건수로 내보니까 3%랍니다. 그 말은 몰라서 못 쓴 사람도 있겠지만 알아도 안 쓴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 이랬던 저랬던 97%가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하는 율이 3%밖에 안 된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용을 안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해가 너무너무 잘 갑니다. 항상 법과 실무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법으로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없겠죠? 근데 자, 실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B가요. 질문. 집을 사요, 안 사요? 얘기해봐요. 집 사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집을 사셨으니까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강남의 에듀윌에 지금 앉아 계신 8층의 제 수험생들은 전부 1가구 1주택이죠. 얘기를 해봐요. 전부 1가구 1주택이죠. 그럼 여기 1가구 4주택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따 치자. 그럼 여기 B가 1가구 3주택인 상태에서 요번에 이 집을 사면 1가구 몇 주택이 돼? 4주택이 되지? 3개인데 뭐 5주택에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집 4채라고 자랑 좀 해야 되지. 그래갖고 이제 9시 뉴스에 강남, 서초, 송파 이해 가요? 집값 상승률 이대로 안 된다 하면 국토부에서 조사하겠죠. 강남에 집이 몇 채 가진 사람이 4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5채 가진 몇 명인지 하는 순간 엮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간 걸로 끝나요? 잠깐 불러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당신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거 자꾸 하냐고. 소득세 신고 작년에 1,800 해놓고 꺼져. 들어오시라고. 역사원 세무서 얘기해서 그 소명자료 다 들고 작년에 당신이 28억짜리 집을 산 돈이 어디서 났는지 다 입증하시라고. 조만간 불려가요 안 불려가요? 응? 불려가요? 이름 남겨놓으면 좋잖아. 바로 불려갈 수 있잖아. 본인이 한 거야 안 한 거야? 인증도 했어 안 했어? 그럼 내가 한 거야 아니야?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지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이용 안 하세요? 희한하네. 더더군다나 여기 있는 개공이도 본인 인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서 도와준 거 맞지? 임대차 계약서 도와준 거 맞지? 그럼 도와줬으면 상하는 대가를 받았을까? 강남 역삼동은 다 공짜로 해주나? 대가를 받았겠죠? 그러면 세무서에다 소득세 신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겠죠? 떳떳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만 하면 돼. 저는 1가구 1주택이고요. 저는요 선생님 사업해도 10원짜리 하나 세금 안 내는 거 없고요. 저는 떳떳해요.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3%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떳떳해 나는 하늘 부끄러움이 없어. 그럼 해. 내가 불려가 봐야 뭐. 나 다 소명할 수 있고 나 집 한 채밖에 없고 내가 뭐 잘못했어. 다 입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으면 해. 근데 여기 중개업자들이 뭐 다 하늘로 부끄러움이 없고 다운계약서는 써본 적도 없고 다운계약서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국토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요 안 하는 거야. 특히 강남은 더 안 하겠지. 여기 뭐 다 1가구 1주택자야? 아니겠지. 그러니까 더 안 한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싸해지네. 자, 그래서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만 하세요. 아니 아까 그렇게 좋다 그러더니 왜 역삼 세무서에서 오라 그럴 것 같아서 불안하지 않아요? 잠깐 들어오라 그래. 그렇다고 세금을 포탈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 더 많은 얘기는 안 할게요. 특히 야간반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앉아 있고 그러면 힘들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시험으로만 공부하세요. 맨 밑에 편리성이라고 있나 보세요. 자, 그림은 제가 그냥 이걸로 대신 할게요. 네, 그림은 나중에 이거 국토부에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발췌한 거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밑에 편리성 얼마나 좋냐 이거야. 보세요. 개공 공인중개사의 신분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두 번째 건문땡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리고 옆에 공인중개사 혜택 부동산 거래신고도 해야 돼? 거래신고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종이계약서도 보관 안 해도 되지.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리고 밑에 경제성. 아까 얘기했죠. 매수인 어때요? 대출금리도 어때?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깎아준다. 거기다가 서류 발급도 최소화된다. 넘기세요. 넘기고서 다음 페이지 보면 안전성.
자, 지금 여기 국토부 서버에 보관이 딱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위조해요? 아, 물론 끝도 없지. 뭐 해커가 그럼 끝도 없고. 하지만 이게 종이계약서를 2자를 3자로 위조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것도 안 되고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혜택도 이제 무자격자나 불법 중개업을 차단할 수 있지 않아요? 본인이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데 여기다 이름 남긴다고? 한 달에 30만 원씩 빌려갖고 하면서 이름 남겨서 나 잡아드시라고 여기다 이름 계속 남겼다가 무등록인 거 칸방에 가는데 그거 하겠어요? 애초부터 떳떳하지 하지 않으면 남기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나 현실에서는 3%라는 내용은 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챕터 5의 개별적 중개 실무 있는데요. 거기에 검인계약서까지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밑에 챕터 5에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해가지고요. 초록색 1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초록색 2번이 검인계약서인데요. 초록색 1번의 이전 등기 등이란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쌍가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쌍가로 2번 둘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두째 줄 가운데에 60일 이내 하세요 라고 적혀 있죠. 예, 시험에 안 나온 지 10년 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별표 안 칩니다. 확실하게 제가 걸러드립니다. 자, 밑에 초록색 2번 검인계약서 보입니까? 네, 오늘 거기까지 나갈 거니까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검인계약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잡아주는 게 기초 때 제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쌍가로 1번에 검인계약서의 제출 시작하자마자 계약을 원인 밑줄. 자, 동그라미 1번 번호 매겨 놓으세요. 띄시고 바로 옆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2번으로 번호 매기세요. 자, 그리고 2번 옆에 여백이 좀 비어 있죠?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이라고 번호를 매겨주세요. 동그라미 3번 썼어요? 네, 거기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조세 확보라고 적으세요. 그 옆에 여백에다가 동그라미 3번 조세 확보라고 적어주세요.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수업을 여러분 집중하시라는 의도로 이렇게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여러분이 뭔지는 모르셔도 검인은 어떨 때 받아요? 제가 그러고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1번 계약을 원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검인은 왜 받아요? 그리고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동그라미 3번에 쓰신 조세 확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오늘 기초 수업은 잘 듣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인계약서가 뭔지 설명하는 건 이제 제 몫이니까 그려서 기초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 좀 보시죠. 전혀 밑줄 쳐도 감이 안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인계약서가 뭔지 오늘 그림으로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이사도 많이 다녀보고 집도 더 많이 사고 팔아 보셨겠지만 사실은 검인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모르시냐면 이 검인계약서는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분 중에서 본인이 셀프 등기해 보신 적 있어요? 등기소에 가서 직접 자기가 인감하고 다 떼어서 빠꾸 먹으면 또 가서 또 해보고 하는 분도 있죠. 100에 한두 분 정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100에 한두 분 뺀 나머지들은 대부분 셀프 등기예요. 법무사가 해줬어요. 법무사가 해줬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근데 셀프 등기 해보신 분은 알아, 이게 검인계약서 뭔지. 자, 지금부터는 제가 검인계약서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검인계약서, 전 검인을 한번 받아봤는데 직접 받아봤어요. 자, 이게 10억짜리 아파트로 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매수인하고 관계해서 자, 개공이가 다리 역할을 했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준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이 작성이 되면 B가 A한테 이랬던 저랬던 대금 10억을 건네면 잘 들어봐요. 요 앞으로 뭐가 와요? 등기. 아까 제가도 얘기했죠. 김민석 교수님 얘기하면서 이 등기할 때 구비 서류가 많이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등기 원인 증명서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등기 원인 증명서류라는 게 있는데 그냥 듣고 넘기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김민석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민석 교수님이 오히려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임 교수, 검인계약서 수업 시간에 강의해? 그리고 거꾸로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등기법이니까 등기법 시간에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검인계약서 시험에 안 나온대요. 등기법에.
근데 임 교수는 해. 그래서 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임 교수 하는 거 들으라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넘어갔었어요. 예. 자, 아니 진짜로. 예. 이거 등기법에 안 해요, 이거. 자, 그럼 거민계약서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되게 간단해요. 이 거민계약서는 뭐냐면 개공이가 이렇게 계약서 써줘요, 안 써줘요? 매매계약서 써주죠. 대충 짓거릴게요. 그럼 매매계약서 쓸 거 아닙니까? 5월 1일 계약금, 6월 1일 중도금, 7월 1일 잔금하고 뭐 특약상 같은 거 있으면 쓰고 A 이름 쓰고 도장 꽝, B 이름 쓰고 핸드폰 주민번호 쓰고 꽝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작성한 게 매매계약서 맞죠? 자, 내 모션으로 확실하게 보여줄게. 자, 봐요. 제가 이걸 직접 받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중개업자 되셔서 혹시 받을 기회가 있다면 자,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계약서 몇 부 들고 있나요? 기초니까 이렇게 할게요. 심화 때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자, 몇 부 들고 있어요? 세 부를 딱 들고 진짜 강남구청을 가갖고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저기요, 제가 거민을 좀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봐. 안내데스크에서. 아, 그러면 저기 1층에 민원실 옆에 오른쪽을 우회전하시면요, 거기 맨 끝에가 거민 받는데 얘기해 줄 거야. 진짜로. 그러면 갔죠. 그럼 받으러 갔지. 그럼 이제 담당 공무원이 거민 자리에 딱 가면은요, 이게 계약서예요.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이 이 계약서 3개를 봐요, 안 봐요? 보겠죠. 자, 이게 내가 펴서 보여줄게. 아주 모션으로 기초답게. 그럼 보셨죠? 그럼 우리나라 이 등기 제도는 물어볼게요. 형식주의예요, 실질주의예요? 응? 형식주의지. 실질주의라는 것은 집합 건물일 때 그렇고요. 형식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때 담당 공무원은 여기 적혀 있는 게 빠진 게 있나 없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나 없나만 볼까요? A, B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와서 진짜 사고 팔았나 확인할 것 같아요. 계약서만 보고 그냥 판단해요. 그게 형식주의야, 우리나라는. 그랬더니 여기 계약서에 등기특별조치법에 있는 거민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적혀 있나 확인해봐. 그랬더니 다 적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다가, 잘 들어요, 계약서에다 도장을 꽝 찍었죠. 그러면 꽝 찍었죠. 이게 바로 거민계약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민계약서라는 개념은 뭐 거민계약서를 저 문구점에 가면 파나? 그거로 써다 주면 되나? 거민계약서라고 인터넷 치면 나오나? 거기다 써야 되나? 그게 아니라니까. 뭐든지 좋아. 필요적 기재 한번 넣어서 계약서 써서 담당 공무원이 도장을 땅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래. 그럼 거민계약서를 어디다 제출해야 돼? 등기소에다 제출해야 등기 원인 증명서류가 되고, 그래야 B가 자기 앞으로 명의를 갖고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인 앞으로 명의를 갖고 와요, 못 갖고 와? 못 갖고 오는데 B가 A한테 용돈 쓰라고 10억 원 안 줄 테니까 계약은 빠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거민이 뭔지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저 궁금합니다. 아니, 그냥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지. 아니, 이거를 왜 강남구청 가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라 그래요? 거민계약서로? 나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자, 이유를 이해시킬게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몇 통 가져갔어요? 세 통을 가져가죠. 최소 3통 이상입니다. 3통만 할게요. 그럼 이제 3통을 가져가게 되면 이 한 부, 지금 이게 한 부의 쓰임새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부, 지금 3통인 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강남구청에서 이거 한 부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었죠. 그럼 이 한 부는요, 강남구청에서 보관합니다. 아니, 그럼 강남구청에서 왜 보관해? 자,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바로 보관하는 이유는 지방세 과세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세법도 들었으니까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기초 과정에서 지방세 과세자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B가 떠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B는 무슨 세금을 내요?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죠. 자, 분명히 우리 한영규 교수님한테 취득, 보유, 양도, 국세, 지방세 이런 조세 총론에서 수업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 그러면요, 11월에 배운 건 지방세, 12월에 못 알아먹겠다 국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네. 따라서 취득세는 11월 달에 배워요. 그러면 무슨 세예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요 과세 자료를 씁니다. 더 들어가자 그러면 또 세법이 되는데 결국 레이아웃만 얘기한다면 취득세는 원칙만 얘기하세요. 보통 징수예요? 자진신고 납부예요? 자진신고 납부죠. 며칠이네? 30일. 그러면 계약서가 있어야 이 사람이 집을 언제 산지 알 거 아니야.
그래야 30일이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필요하잖아. 안 오게 되면 자 물어볼게. 자식 신고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산세를 때리려면 뭐가 있어야 이 사람이 집을 산지를 알아야 부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안 오기만 해봐가지고 그냥 가산세 팍 이런 느낌의 자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자, 두 번째 계약서 보여요? 요거는 강남구청에서 세무서로 송부합니다. 어디로 송부한다고요? 그래, 세무서 그러면 느낌 오는 거 없어요? 국세 과세 자료를 삼는 거예요. 국세 과세 자료. 이해 가요? 네, 국세 과세 자료. 그러면 이 국세 과세 자료라고 딱 제가 밑줄을 딱 치는 순간 자, 이 A하고 B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국세 내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A죠. 이 사람 무슨 세금을 내요? 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11월에 배워요. 12월에 배워요. 12월에. 그러면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 국세인 거예요. 어렵다. 그럼 국세예요. 그래서 국세를 이렇게 부과할 때 과세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처럼 자진신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예정신고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국세는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일이 속한 달에 2개월 후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양도일이 몇 월 달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양도일을 볼 거 아니야? 그 여기 계약서 양도 언제 했어요 지금? 5월이든 7월이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과세자료를 쓴다니까. 안 오기만 해봤네. 이씨 가산세 두들겨 버리니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과세자료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초 수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장을 왜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금 걷어들이려고 받으라 그러는 거야. 이 추운 날 오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공이라면 무슨 생각들이 있지? 가만히 있어봐. 기분 나쁘네. 아니 지네들이 세금 걷어들이려고 이거 지금 길 막히는데 강남구청 오라가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 나 기분 나빠. 나 안 갈래. 지들이 와서 걷어가든지 지금 나보고 오라가라고 그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한 통의 쓰임새를 잘 듣고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통의 쓰임새. 그게 바로 등기소 제출용입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좀 전에 이 한 통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인을 안 받으면 등기소에 검인계약서, 등기원인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B는 명의를 갖고 와요, 못 갖고 와요? 못 갖고 오죠. 그렇다면 B는 자기 앞으로 명의도 못 갖고 오면서 A한테 연락해서 10억 정도는 그냥 보내주지 마시고 용돈 쓰세요. 아유, 뭘 자꾸 보내요, 귀찮게 힘든데 용돈 쓰시고 차 한 대 바꾸세요 라고 하지 않을걸요. 계약은 빠그러집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야? 등기소에 제출해서 집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지? 그럼 세금 내세요. 내기 싫은데요? 집 사지 마. 사야 되는데요? 세금 내.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 그림 안에 등기법적인 요소와 세법적인 요소와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갖고요. 집을 사면 기가 막히게 세금을 걔네들은 알아내요. 누락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경로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도 멀리서 한번 가만히 봐봐봐요. 이게 전 과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봐봐요. 등기소 그러면 누구예요? 김민서. 봐봐. 지방세, 국세, 한영규. 맨날 수업 시간에 개공이, 소공이, 개공이, 소공이, 임선정. 매매, 전세 이런 거 얘기하는 계약법, 민법. 이해 가요? 다 나오잖아. 전 과목이. 유일하게 안 나오는 건 이영방이라니까. 이게 다 하루 종일 나오잖아. 이영방 X. 여기 이영방이 뭐 나와? 무슨 수익률이 필요해. 수익률이 5%가 되면 검인받는 거 이런 거 아니거든. 아니 무슨 감정평가를 해. 이거를 시상해서 알아서 가격이 책정돼. 감정평가한다고 금액이 10억이 되는 게 아니라고. 호가대로 올라가는 거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 과목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하나 통해서도 아 1차, 2차 과목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구나 하는 거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들으면 집약체지 이게. 그래서 검인은 어떨 때 받아요와 그 왜 받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왜 받아야 대한 내용은 세금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시험 버전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이제 강의를 이렇게 했어.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걸 갖고 점수를 2.5점을 받아내야 이제 이 수업을 들었다고 티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 1번이 뭐? 계약을 원인. 2번이 뭐? 그래. 이거를 애워가지고 이제 시험자 티를 내라고. 3번이 무슨 확보? 조세 확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계약을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자, 공인중개사 13회 시험에 오래된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임대차 알죠? 자, 물어보자. 임대차는 계약이에요? 계약은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이지. 보증금 1,000에 월세 30도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근데 보증금 1,000에 월세 30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아니, 보증금 1000에 월세 30을 내고 무슨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검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자 공인중개사 14회 시험에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나와. 그리고 나서 이게 검인 대상이니 아니니 보기 박스에 아닌 건 몇 개, 맞은 건 몇 개, 골라 묶어봐. 이러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저당권이 딱 나오면 임선정이 떠오르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 여기 계약이라고 그래서 써놨잖아. 아니라 그럴까 봐. 계약은 맞아. 뭘 계약이 아니야. 은행 가서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가 10억인데 은행 가서 3억 빌리면 여러분 아파트 명의 은행으로 넘겨버리죠? 아니죠? 그러니까 검민 대상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자 이제 공인중개사 15회 때 뭐가 나오느냐? 지상권 설정 계약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해내는 사람도 있고 맨날 지가 가리킨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맨날 나왔다고 욕을 하면서 답만 외우고 다니는 기출문제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 얘기해보자.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지. 소유권 넘어가요? 아니, 건물 사면 그냥 땅을 그냥 소유권 넘겨줘. 그냥 공짜라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매년 선배들이 틀리지만 제가 기초 때 하고 싶은 얘기. 이 두 개를 못 해요. 제가요. 이거를 여러분이 볼 때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1년이 지나도 9월, 10월이 돼도 이걸 못 외워요. 선배들이. 갖고 작년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마지막에 있잖아요. 속상해갖고 체력도 딸리고 그래갖고 개소주를 먹었다니까. 안 웃는 것도 대단하다. 그 개가 아닌 것도 나도 알고 주가 아니라 조라고 쓴 것도 나도 알아. 하도 못 외우니까 개소주를 먹고 외우라고 해갖고 겨우 시험에 붙였더니 어제 합격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못하는 게 암기야. 참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개소주를 먹으면서라도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그 표 하나만 딱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자, 가운데 표 하나 있나요? 네. 자, 거기에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왼쪽, 받지 않는 경우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1번에 보면 왼쪽부터 쫙 읽고 오른쪽 부분으로 갈게요. 1번에 매매라고 보이죠? 자, 매매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왼쪽에 동그라미 1번 매매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뽑았어요. 자, 적어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힌트 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세금 때문에 하는 거 맞죠? 근데 매매도 검인 대상인 거 맞죠? 검인은 왜 받아요? 세금 때문에. 그러면 강남구청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강남구청 가서 검인을 받고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매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부분에 맨 밑에 4번 한번 봐주세요. 표 안에서 보는 거예요. 표의 오른쪽 밑에 4번 보시라고요. 오른쪽 부분의 밑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를 했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죠? 4번 보시라 그랬어요. 오른쪽 부분 밑에 동그라미 4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죠? 그러면 검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에 동그라미 2번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명이, 자, 밑줄 치세요. 집행력 있는 판결서 밑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검인은 뭐일 때 받아? 계약일 때 받는다 그랬죠? 판결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지, 187조니까. 그래서 계약이 아니면서 유일하게 받는 건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이행 판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등기법이 돼야 되는데 첫 바퀴는 어려워. 여러분들, 가등기는 우리 김민석 교수님이 자,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대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이에요. 순위를 보존한다는 얘기는 내 거라는 순위만 보존하는 거지 아직 내게 된 게 아니지. 근데 거기 옆에 가등기래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래. 본등기를 했으면 내 거 된 거지. 그럼 내 거 됐으면 이제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취득세와 양도세가 나오고 그게 바로 조세 확보잖아. 그러면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받는 거야. 이거 이해하면 애워질 수 있어. 이해 가죠? 이런 거는 이해를 좀 해야 돼. 이건 확실히 민법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지 중개사법은 암기만 해도 돼. 제가 뭐고. 근데 이거는 이해를 좀 해야 돼. 자, 오른쪽에 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 써 있죠. 거기 보면 1번이 뭐예요?
수용, 상속, 취득시효 써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봐. 민법 187조 상속, 판결, 공영징수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이게 계약이에요,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칠판 보시면 계약이어야 한다니까. 그래 고민 대상이 아니지. 아이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하 좀 그렇지만 상속으로 제일 쉽게 얘기하면 뭐 좀 그렇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하고 계약서 쓰는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상속이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돼 있죠? 가등기는 아직 세금 내요? 세금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니까 아직 검인 안 받는 거지. 그리고 3번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거 써 있는데요. 세법 조금만 공부해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비과세 아니에요? 비과세가 무슨 조세 확보예요? 안 맞지. 그리고 4번 얘기했고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뭘 받았어요? 토지거래가 받았죠. 그럼 토지거래가 받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강남구청 가서 받았잖아요. 그럼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땅 사고 판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다음 날 가서 검인 받으면서 땅 사고 팔았다고 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4번, 5번 두 개 묶으세요. 4번, 5번 두 개 묶으세요. 묶어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의제라고 쓰세요. 자, 제가 한 1, 2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기초서 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서로를 위해서 지난주 걸 안 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번만 딱 필게요. 77. 자, 한 번만 딱 피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77 챕터 12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써 있죠. 별 펴면 난리가 났어. 거기 아주 그냥. 거기 가로 열고 7개 나온다고 써 있지. 예, 잘 있죠. 자, 근데 그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와 봐. 형광펜이 칠해져 있지. 맨 밑에 형광펜 뭐 칠해져 있어?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봐봐. 기억번이 뭐예요? 거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거 맞죠? 그런데 플러스 칠판 보시면 매매는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지.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기도 하면서 검인 대상이기도 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러 강남구청을 가고 검인을 받으러 강남구청을 또 간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검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세 확보다. 세금 걷겠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강남구청에 세금 걷는다고 얘기하고 검인을 받으러 강남구청에 가서 세금 걷으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오늘도 강남구청 가고 내일도 강남구청 가면 강남구청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뭘 자꾸 와요 당신은. 오늘은 검인 때문에 왔다고. 어저께는 거래 신고 때문에 왔고. 아니 뭐 집 하나 사놓고 뭐 매일 와 이 양반은 매일.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의제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선배들하고 했던 거 올해는 초반에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속상해 하더라고. 자, 봐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왜 한다고요? 세금으로 집값 잡기 위해서. 검인은 왜 한다고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똑같다니까 둘 다. 이거 어디 가서 해요? 강남구청. 검인 어디 가서 받아요? 강남구청. 근데 굳이 이것도 조세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것도 조세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강남구청이고 이해 가요? 자, 이것도 어디 가서 해요? 강남구청인데 굳이 두 번을 가서 오늘은 거래신고 때문에 왔다. 내일도 올게. 왜 오시는데 내일은 검인 때문에 올게. 굳이 두 번 갈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전산 처리 때 다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걸 이해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2.5점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뭐 하라는 거냐. 자,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1번. 이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방향 알겠어요? 하면 검인은 안 받아도 된다는 1번 방향이야. 2번 방향은 검인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건 2번 방향이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1번이 맞니 2번이 맞니 둘 다 맞니 그러고 물어보면 아무리 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장 가면 점수는 안 나오지. 결론 말씀드릴게요.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그럼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 말은 검인을 받았죠 먼저. 검인을 먼저 받았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떨 때는 하면 안 하는데 어떨 때는 해도 하라는 게 이제 시험장 하면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해 놓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3월 달부터 이제 좀 심화 수업을 듣고 이제 정리하고 할 때는 제가 어떤 수업을 진행하냐면 저 물어보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강의해요? 당연히 어떤 아줌마가 네가 하잖아. 네. 자, 네가 안 돼. 들어줄게 진짜. 자, 임선정.
자, 40개짜리 과목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거미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야. 등기법은 어떤 교수님이에요? 김민석 교수님 맞죠? 몇 개짜리 과목이에요? 24개짜리 과목이지. 등기법만 하면 12개고 지적법까지 해서 24개죠. 그러면 자, 이거는 40개짜리와 24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40개의 파워를 갖고 있고 거미는 24개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놈이 더 파워가 세요? 응? 대답을 안 해. 뭘 김민석이야. 힘들어 죽자. 40개가 파워가 센 거지. 평균 60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는 얘를 찍어 누를 수 있지만 얘는 얘를 찍어 누를 수가 없어.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얘는 안 해도 돼. 얘를 했잖아? 얘를 찍어 누르지 못하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뭐 부가 검인데 검부야 부검이야 검부를 했는데 부검을 해갖고 검부를 해갖고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헷갈리면 어떤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강의하는지는 안 헷갈리지 않을까요? 1년 수업 들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비중이 많은 게 우선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거래 신고는 거민을 이겨도 거민은 거래 신고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애우고 이제 막 이런 농담들을 해가면서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근데 이거를 애우면 뭐 하냐고. 거민이 뭔지를 모르면. 그래서 이게 기초 수업을 안 들으면요. 이게 자기가 앞글자다 부검 왜 그래 몰라 부검한데라고 외워도 이 거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실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도 오늘 뭐 기초였지만 정말 많은 그림 그리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떻게 잘 오신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웠어요. 대답을 안 해 이제. 자, 예.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저하고 또 이렇게 그려갖고 다음 주가 오히려 이번 주보다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